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아침에도 혹은 매일매일 아이와 이런 기싸움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책 리뷰 꼭 보시길 바래요. 수잔이라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매일 밤에 1시간씩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매일매일 밤마다 피로가 누적됐고 아이와 매일 밤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감정 코치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진짜 1시간마다 밤에 깨는 게 꼭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병원 치료에서 왔던 그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아이가 이제 깰 때마다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결국에 이제 불안감이 사라진 아이는 더 이상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잘 수가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감정 코치라는 것이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책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던 메리 커싱카의 아이와의 기싸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2년도에 북라이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책이고, 제가 어떤 육아에 있어서 참고서처럼 수시로 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자, 이 부부 사이에서도 안 싸우는 것보다는 잘 싸우는 것이 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서로에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싸움, 미래 발전적인 싸움, 이게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아이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맞았을 때 부모와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가 달려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아이와의 이런 기싸움에서 어떻게 서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싸움을 할지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을 이해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감정을 이해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아이와 이제 사소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실랑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아이를 힘으로 제압해서 이겼다고 우리의 기분이 절대로 유쾌하거나 막 승리의 기쁨에 젖어서 즐겁지는 않죠. 오히려 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좌절감과 끝도 없는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감기까지 굉장히 뭔가를 하루 종일 탐색을 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엄마에게 끈질긴 요구도 늘어놓으면서 심지어는 80kg가 넘는 성인 남자를 스트레스로 날려버리기도 하죠. 여기서 80kg가 넘는 성인 남자는 누구죠? 아빠. 그런데 이런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에 대한 인식인데요. 아이의 감정에 잘 반응을 해줘야 아이가 진정으로 이제 부모에게 협력하고 싶어하는 관계가 구축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아이의 감정에 반응을 해줘야 하는가? 일단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분히 표현해낼 만큼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좀 말이 느린 아이를 보면요. 특히나 짜증이나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성인인 우리 엄마나 아빠에 비해서 아이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느끼는 것과 원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전달하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 대신 행동으로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친구랑 학교나 유치원에서 다퉈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아이는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괜히 동생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물건을 탁 던지면서 짜증을 낸다든지. 근데 그 모습을 본 엄마는 그 아이가 상한 감정에 대한 그 원인, 진짜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행동 하나에 대해서 나무라게 되겠죠. 그럼 아이는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엄마에게까지 이제 꾸중을 들었으니까 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엄마는 또 엄마대로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겠죠. 이런 감정 코치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한데요. 아이가 물이 끓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혼자서 끌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냄비에 물이 끓어서 넘치는 일은 없겠죠. 이렇듯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식별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감정을 깨닫는 법과 그것을 좀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아이와 매일 싸우고 전쟁을 하는 대신에 정서적 유대감이 좀 탄탄한 관계로 개선될 수가 있어요. 한 연구 사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런 정서 지능이 IQ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먼저 마지막 순간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이와 어떠한 관계를 마지막에 구축하고 싶은가, 이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당장에 이제 아이와 이런 기싸움 속에서도 아이에게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좀 더 잘 읽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감정 코치가 될 것인가, 위협자가 될 것인가. 물론 이 선택은 부모인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자식과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위협자의 모습보다는 감정 코치의 모습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정 코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 예를 들면 아이를 한번 더 따뜻하게 안아준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아이의 그런 짜증을 좀 더 적절한 방향으로 표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위협자는 말 그대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짜증을 내고 물건을 던지고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선택은 결국엔 부모가 하는 거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모도 다 위협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감정 코치와 위협자의 모습이 어떻게 상반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감정 코치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단 5분 만에 위협자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코칭 팁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절하는 대신 연결하라. 지배하는 대신 도와줘라. 연설하는 대신 들어줘라. 잡아채거나 획 당기는 대신 단호하게 정지시켜라. 포기하는 대신 도와줘라. 강요하는 대신 설명하라. 소리 지르는 대신 말하라.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찡그려라. 아이와의 장기적 관계를 생각해보라. 한 걸음 떼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아이가 막 갑자기 말을 안 듣거나 버릇없게 굴거나 엄마 아빠에게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그 진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는 당신을 광분시키거나 막 일부러 불량하게 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아이의 감정을 더 적합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의 틀을 바꾸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한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반항을 하고 정학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에게 특별 훈련이 내려졌는데 아이의 어떤 그런 행동을 단절시키는 것 대신에 학생과 교사의 그런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런 감정 코치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시켰더니 정학 인원이 연 300명 정도 됐다면 그게 72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 코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좋은 감정 코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행동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감정이 막 극한으로 치닫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멈추는 것. 우리가 이제 1분 동안이라도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깊은 심호흡을 한다면 이 뇌가 어떤 투쟁이나 도피 모드에서 이제 사고하는 대로 전환되는 신피질 모드로 바뀐다고 해요. 잠시라도 멈추면 더 안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에요. 실제 한 예로 한 아이의 아빠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빠의 사무실에 가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사무실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가 놀다가 아빠의 서류들을 발로 차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이 아빠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나가라고 했을 텐데 아빠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잠시 나의 치닫는 감정을 멈추고 모든 행동을 멈춘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아이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가?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와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깊은 심호흡으로 안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아이의 발을 붙잡고 아빠의 서류를 발로 차면 안 되고 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놀아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는 금세 웃으면서 놀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잠시 멈추는 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빠가 차분하고 단호한 말투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아이와의 어떤 과열된 순간에 처했을 때 잠시 멈추는 것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아이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반응을 해줄 수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 폭발이 되기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에 자신이 압도당하기 직전의 순간에 그것을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거는 아이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감정 조절 능력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막 난리를 치기 직전에 그런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징징거린다거나 숙제 안 한다고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이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할 때 혹은 형제와 막 갑자기 싸울 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울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들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이 다 어떤 감정 폭발을 하기 직전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한 예로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한다던가 토를 한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얼룩말이 사자에게 쫓길 때 그 쫓기기 직전에 이제 소화관에 있는 걸 모두 다 개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더 빨리 도망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아이의 토를 한다거나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하는 소화관의 반응은 아이가 그 감정적으로 자신이 쫓길 때 그런 자기의 어떤 시스템을 비우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본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반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일상의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쫓기다 보니까 미처 아이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상황이 태반이에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런 스트레스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그런 분노 발작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상적인 그런 의무사항들에 치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이의 그런 전조 증상들을 미리 빨리 파악을 하고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좀 어떤 감정 코치로서의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가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건데요. 우리는 아이들보다 일단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도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이렇게 낮춰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를 하면 아이의 그런 어떤 내면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아이가 막 울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아이가 감정을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몸속에서 어떤 느낌이 나고 있어? 풍선이 곧 빵빵해져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폭죽이 빵빵 터지는 것 같아? 탄산가스처럼 부글부글 하는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면 아이가 좀 더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재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막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막 벽에 머리를 쿵쿵 박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어떤 반복적인 신체의 움직임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대안적인 행동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걷기라던가 달리기라던가, 아니면 그네 타기, 줄넘기 하기, 이런 실제적인 신체 활동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따뜻한 물을 가지고 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몸의 모든 근육들이 강직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다던가 그 물에서 따뜻한 목욕을 한다던가 하면 몸의 모든 이제 강직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금방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에게 심호흡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호흡법을 배우잖아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체내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낮아지고 이제 스트레스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심호흡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장 좋은 게 풍선 부는 거. 그래서 풍선을 늘 여분으로 사다 놓고 아이가 이제 짜증이 좀 많이 난 상태에서는 그걸 한번 불게 해보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을 하면 너무 아이를 받아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어떤 버릇없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아이의 격렬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은 감정 코칭의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런 어떤 격렬한 감정을 좀 진정시킨 상태에서 가르침을 줘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격렬한 감정이 치닫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감정 코칭은 면역 체계와도 같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잘 돌봄을 받은 아이는 학업 성취도 면에서도 높고 또 심지어는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아침에 아주 완벽한 어떤 감정 코치의 모습으로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작게는 종이에다가 나는 아이에게 어떤 이런 말 대신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거를 몇 가지를 적어 놓기만 해도 아마 아이와의 어떤 이런 기싸움에서 좀 수월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치고 힘들고 짜증도 많이 나는데, 더욱더 이럴수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